어렵게 얻은 오피스텔에서의 첫날 밤. 그날은 잠이 오지 않았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려오는 너무나 조용한 밤이었다. 한쪽 벽면에 절반 이상이 창문으로 되어 있고 복층 구조의 천장이 높아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면서도 시원한 느낌을 동시에 주었다. 이곳 주변은 유흥가들이 밀집해 있어 새벽까지 시끄럽지만 내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은 한 블럭 떨어져 있어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했다. 하지만 단점을 말하자면 내가 살고 있는 15층과 거의 같은 높이로 솟아있는 사무실 건물이 바로 코앞에 있다는 것이다. 나와 내 친구인 준혁은 집안에 불을 끄고 깍지를 낀 자세로 누워 어둠에 묻혀버린 창밖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렇게 10분쯤 지났을까? 난 슬슬 졸음이 몰려와 깍지를 풀고 몸을 옆으로 돌려 준혁을 바라보며 누웠다. 그리고 그때 날 의아하게 만든 것이 있었다. 눈도 깜빡이지 않고 무언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듯한 준혁의 모습. 그런 준혁의 표정을 나 또한 말없이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러다 이 어색한 상황을 깬 건 준혁이었다. 그는 자세도 풀지 않은 채 눈길조차 내게 돌리지 않고서 갑자기 입을 열었다. 너 이 오피스텔 싸게 들었다고 했지? 얼마나? 보증금 500에 월세 50인데 5만원 깎아서 45에 들어왔어. 아는 사람 통해서 들어온 거야? 아니, 그냥 근방에 부동산에 문의했지. 근데 그건 갑자기 왜? 준혁은 내 말을 무시한 채 아무런 표정 없이 그대로의 자세를 유지하며 다시 나에게 물었다. 중개인이 별다른 말 안 하디? 무슨 말? 여전히 준혁은 내 질문을 무시했다. 그리고는 혼자서 넋두리 하듯 입을 열었다. 말할 리가 없지. 무슨 소리야? 너 봤어? 뭘? 내 말에 준혁은 갑자기 자신의 어금니를 지그시 물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창밖에 있는 저 형상 말이야. 준혁은 어둠 속에 묻힌 창밖을 보고 있고 난 그런 준혁을 바라보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준혁은 무엇을 보았는지 모르지만 무엇보다 확실한 건 준혁의 번뜩거리는 눈빛과 긴장된 표정으로 봤을 때 심상치 않은 존재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옆으로 누워서 천장을 향하고 있는 내 오른쪽 뺨이 싸늘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뭔데? 몰라. 그냥 유리창 밖에 사람 같은 게 서 있어. 그 순간 탁 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무서움을 많이 타는 난 혼자 있는 걸 정말 두려워했다. 내가 5살 때 일이었다. 우리 엄마는 시장에서 투정 부르는 내가 귀찮았는지 내가 잠든 사이 잠깐 장을 보러 나가셨다. 근데 엄마가 장을 보러 가자마자 난 곧바로 잠에서 깨버렸다. 엄마가 집에 없어서 그런지 너무나 고였다. 있어야 될 존재가 없어졌을 때의 두려움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꼈다. 아무리 불러도 엄마는 나타나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가지 못했다. 내 키가 닿지 않는 방의 문고리. 손이 닿지 않는 문의 손잡이는 어떻게 방도가 없었다. 난 방문 앞에서 엄청 울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 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내 울음소리를 듣고 누군가 달려온 건지도 모른다. 하지만 난 너무나 무서워 장롱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
어둠 속에 밀폐된 공간,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를 부르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 야, 너 겁먹었지? 준혁의 말에 난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솔직히 겁먹었다. 원래 겁이 많은 것도 있었지만 녀석의 기이한 능력 때문이기도 했다. 지금 준혁 역시 내 심정을 알고 있을 것이다. 준혁은 아주 가끔씩 귀신을 본다고 한다. 귀신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고 한다. 한 번은 둘이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준혁은 숟가락으로 찌개를 뜨는 자세를 유지하며 눈을 치켜들었다. 그러더니 계속해서 내 뒤쪽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 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검은색 코트에 검은 중절모를 쓴 남자가 식당 내부의 기둥 뒤에서 반쯤 몸을 드러낸 채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다. 난 고개를 획 돌려서 준혁이 말한 곳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나한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준혁이 나에게 다급하게 말했다. 야, 쳐다보지 마. 준혁의 그 말에 놀라 얼른 고개를 돌려 식탁에 놓인 찌개로 시선을 모았다. 내 눈동자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음을 알았는지 준혁은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를 찾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쳐다보지 마. 그리고 10분쯤 지났을까? 50대의 한 아저씨가 준혁의 등 뒤에서 쓰러졌다. 그 광경에 난 얼어버렸다. 나중에 그 정체에 대해 준혁에게 물었었지만 준혁은 그냥 두려웠을 뿐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단지 그건 저승사자처럼 느껴졌다는 것뿐이었다. 그래, 나 지금 겁먹었다. 야, 근데 나 여기서 혼자 살아야 하는데 그런 말은 혼자 알고 있지. 나한테 왜 말해? 어린아이같이 울먹이듯 준혁에게 말했다. 내 말에 준혁은 내가 측은하게 생각되었는지 천천히 고개를 나에게 돌려 입을 열었다. 앞전에 중전모 쓴 사람은 아니야. 그냥 창밖에 사람 형상 같은 게 보였을 뿐이야. 신경 쓰지 마. 뭐? 신경 쓰지 말라고? 너 같으면 신경이 안 쓰이겠어? 준혁은 내 표정을 살피더니 깍지 낀 양손을 고정한 채 다시금 시선을 창밖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모르고 넘어가잖아.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 그냥 너도 모른 체 하면 돼. 야, 지금 네가 나한테 말해버렸잖아. 실컷 나한테 말해놓고 나더러 모르는 척하라고? 내 말에 준혁은 어떠한 생각이 났는지 잠시 어금니를 깨물더니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리고는 다시 입을 열었다. 넌 친구잖아.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 나도 너만큼 무서워. 어쩌면 너보다 더 무서울지도 몰라. 누군가한테 말하지 않으면 진짜 나 혼자 미칠 것 같아. 준혁의 말에 녀석의 얼굴을 살폈다. 그리고 준혁의 초점은 어둠 속에서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겁쟁이다. 내가 준혁을 좋아하는 이유는 지금과 같은 소름 끼치는 현상을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뱉어대는 강심장이기 때문이다. 용기 있는 사람이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닌 두려우면서도 그것을 맞서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지금의 준혁의 모습은 바로 그것이었다. 헌데 평소와는 달리 준혁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도 봐도 돼? 그냥 고개를 돌려 볼 것이지. 난 바보스럽게 준혁의 허락을 구하고 있었다. 준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난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선을 창밖에 맞추었다.
창밖은 온통 어둠뿐이었다. 저 어둠 속에 무엇이 보인다는 건지. 어쩌면 준혁은 머릿속의 화상을 현실에 비추고 있는지도 모른다. 중학교 2학년 때 일이다. 몸살기가 있어 일찍 잠이 든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날 가위에 눌리고 말았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일어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공포심에 난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몸부림쳤다. 하지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정말 아무것도. 그리고 그때 어디선가 자장가 소리가 들렸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어떤 여자가 부르는 자장가. 그리고 누군가 내 가슴을 쓸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그 순간 눈을 떴다. 그리고 이내 눈을 뜬 것을 후회하게 되었다.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낯선 여자가 내 옆에 앉아 자신의 손으로 내 가슴을 쓸고 있는 것이다. 검고 긴 생머리 속에 묻힌 얼굴 속에서 소름 끼치는 자장가는 계속 흘러나왔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자장가가 이렇게 무섭고 혐오스러운 것이었다니. 나를 깨운 건 엄마였다. 식은땀을 흘리며 통나무처럼 굳어 눈만 뜨고 부릅뜨고 있는 나를 이상하게 여긴 것이다. 나는 얼른 주변을 돌아봤다. 헌데 그 낯선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고 반쯤 열린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결에 커튼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거실 TV에서 들려오는 자장가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이 내 가슴을 쓸고 있었고 저 TV 속의 자장가 소리가 내 심장을 조이고 있었다. 조금 전 있었던 일은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었다. 사람은 얼마든지 공포의 대상을 창조할 수도 있고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 준혁은 지난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만의 방식으로 공포의 허상을 창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중절모 사나이와 쓰러진 50대 남성은 그저 우연의 일치였던 것인가? 머리가 복잡했다. 그런데 너한테 이걸 말하는 이유가 또 있어.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 준혁을 바라봤다. 창밖의 형상이 축 늘어져서 대롱대롱 흔들리고 있어. 그리고 저 개새끼. 난 욕 같은 건 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의 난 입 밖으로 내뱉진 않았지만 지금은 저 녀석에게 속으로 욕하고 있다. 저주를 받은 것 같은 녀석의 주둥이를 틀어막고 싶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궁금했다. 그리고 뭐 자세히 보니까 창밖이 아니야. 지금 이 방이 창에 비춰진 거야.